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에서는 정례회에서 있었던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포커스에서는 재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상상 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 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의정활동 보고서에서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제2차 정례회 주요 단신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종배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특정자치구 반경 2km 이내에서만 깡통 전세 500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개 아파트 단지 618가구가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무려 475억 원에 이릅니다. 김종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 행정 대응이 서울시와 극명히 다른 것을 지적하며 피해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와 함께 신고 포상제도 도입과 같은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은 인천 지하도 상가 양도와 양수, 전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시의회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산업본부 및 소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 촉구와 당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27일 지하도 상가 소송에서 시의회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있는지 상인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조인건 경제산업본부장은 지하도 상가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안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의 글로벌 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각지에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개항도시로서의 또 모든 이민 세대가 인천에서 떠났다라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젊은 하와이 교민들 같은 경우도 다 인천에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폼을 갖고서 우리가 기획해놓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한인 총연합회가 지난 11월 17일 인천 유치 공식 지지 선언을 발표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 의회 이슈포커스에서는 11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인천시 재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시 재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상 플랫폼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상 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향 8부두에 있는 옛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초석과 같은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지만 운영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부실 행정에 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 유치권 행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라면 사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뭔가 행정에서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업자에게 행정이 무방비적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업체 SPC를 그러니까 협약을 애당초 잘못 체결했다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이행 보증료가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잘못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류윤기 인천시 재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장은 시 집행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대부 공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었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현재 인천시는 운영사업자 측의 공사비 지급과 건설사 유치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최후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저희가 유치권을 건 업체 거기를 직접 당사자로 만나서 어떻게 유치권을 풀 건지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하고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약을 해지한 후 상상 플랫폼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운영을 맡았을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는지 부분은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맡는다는 것도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측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그 시공 과정에서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민간 사업자하고 청문회 절차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현재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협약서에 따라 협약 해지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경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략 잔여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개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의 무역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재물포를 다시 부흥시키자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 시작인 상상 플랫폼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는 그다음에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의정활동 보고서입니다. 각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지난 11월 10일에는 강화군과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옹진군, 농어촌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의회 홍보 물품 구매 시 강화와 옹진군 지역 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우수한 특산물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영흥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장들을 찾아 현안 점검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와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단지를 방문한 허식 의장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영흥도를 발전시킬 뜨거운 사업들이라며 시의회가 인천시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하루빨리 본격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수복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0회 재물포 예술제 개막식을 찾아 인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물포 예술제는 지역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인천의 순수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종합예술축제인데요. 허식 의장은 올해로 40번째를 맞은 재물포 예술제 개막식을 찾아 직접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40회에 우리 재물포 예술제 행사를 축하드리고요. 우리 인천에 있는 공연 예술 또 무슨 문화 체육 행사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